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성차별 없는 채용의 정착과 확산을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야기된 성차별적 면접 논란을 계기로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요인을 해소해 성평등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채용 단계별로 채용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 사례를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3월 말까지 배포하며 기업 및 기관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인 광고에 대해 성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수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 외에도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 절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인재 육성에 모범을 보이는 중소기업을 선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은 2014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공유해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609개사가 지정되었으며 올해 280개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반 국민이 인재 육성 우수기업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신규 도입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지정서와 현판 제공, 워크넷의 인재 육성형 전용 채용관, 입점 지원, 인재 육성 우수 사례집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제공하며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전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 및 병역 지정업체 선정 평가 시,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사업 참여 시 연수 비용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정부가 이학습 병행으로 고교 및 대학 재학생들의 취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새로운 학기 시작과 함께 이학습 병행 사업을 통해 고등학교, 대학교의 재학생 13,435명을 4,556개 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학습 병행은 기업이 청년 등을 학습 근로자로 우선 채용한 후 체계적인 현장 훈련과 학교 등에서 이론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터 기반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입니다. 이 학습 병행은 고교 단계 유형인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대학 단계인 고숙련 1학습 병행, 전문대 재학생 단계, IPP 1학습 병행 등 총 4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와 고숙련 1학습 병행을 연계해 학생과 기업 모두 안정적으로 일자리와 인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그 외에도 전문대 재학생 단계 사업을 기존 1학습 병행 참여대학 운영해서 폴리텍대학 및 역량을 갖춘 일반 대학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으면 면접을 다시 보는 등 고용 과정에 성차별 피해를 구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 절차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절차는 사업주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하거나 성별에 따라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차별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위원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절차 개정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췄는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 사항만 있고 피해자 구제 방안은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환경이 악화되면서 취업 의지가 없는 청년층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니트족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니트족은 지난해 기준 43만 6천 명으로 전년보다 24.2%, 약 8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청년층 인구에서 니트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약 2.8%에서 지난해 4.9%로 2.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니트족을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중 미혼이면서 직업훈련, 육아, 가사 등을 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내 니트족 비중은 OECD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OECD는
청년층 중 취업자와 학생을 제외한 인구를 니트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기준으로 보면 2017년 한국 청년층에서 차지하는 니트족 비중은 18.4%, 170만 8천 명으로 OECD 평균인 13.4%보다 높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부모 세대의 부담 가중, 사회적 비용 유발, 잠재 성장률 하락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절반이 넘는 직장인들이 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게 됐을 때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10명 중 8명은 바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작용 등을 관찰한 뒤 접종을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와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직장인의 코로나19 3차 유입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에서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근무를 못하게 될 때 유급휴가를 준 경우는 49.3%였고 나머지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 사용, 결근 처리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경우에는 응답자의 32.6%가 생계와 관련한 불이익을 당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연차 사용 강요, 무급휴업 강요, 임금 삭감 및 임금 체불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을 등에 업고 세를 2배 가까이 늘려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커진 힘을 바탕으로 노사협의회와 별개로 사측과 임금 교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 기조를 깨고 2019년 11월 출범한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 조합 수가 1,500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약 2,5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노조는 아직 사측이 가입자 수가 적다고 무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확한 조합원 숫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임금 교섭단을 모집하고 임금 교섭 요구서를 회사에 전달하며 교섭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합원 수 증가는 그간 임금 협상을 해온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신에 따른 것이며 회사 안팎서 들리는 임금 관련 소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카오, NC소프트 등의 업체들에서 20%대 임금 상승 소식이 들려오고 LG전자 또한 9%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기업들은 노조가 주도적으로 임금 교섭을 진행해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도 노조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과 자살 충동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여성과 저소득 근로자의 위험성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 19세 이상 성인 근로자 7,082명을 대상으로 주당 근로시간과 우울증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주 68시간 이하 근로자의 우울증상 위험은 1.69배 높았고 주 6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우울증상 위험은 2.05배, 자살 충동의 위험은 1.93배 높았습니다. 반면 주 35시간 근로자는 자살 충동의 위험이 0.55배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과 우울증상, 자살 충동 간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의 한규만 교수는 장시간 근로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부터 재충전할 시간을 줄어들게 해 번아웃 증후군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통금이 심야 회식이 많았던 직장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의 직장인 88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통금 관련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전체의 37.3%로 부정적이라고 본 사람인 29.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통금이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15.4%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통금을 반기는 이들 중에는 40대가 특히 많았는데 만족스럽다고 답한 40대 응답자 비중은 44.3%로 20대의 28.0%와 30대의 32.3%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이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게 돼서 내키지 않는 모임 취소가 용이해서 개인 시간이 늘어서 순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20대는 42.0%가 30대는 32.3%가 코로나 통금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으며 친목을 위한 모임 감소에 따른 친밀감 형성 기회가 준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숙련기술 장려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택적 탄력 근로제 사용 근로자에게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에 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연속휴식 예외를 기업이 자기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을 3개월 이내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탄력 근로제 도입 기업의 임금 보전 방안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를 의무화하여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4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숙련기술 장려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민국 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일률적으로 명장 선정을 취소한 기존의 법령을 개정해 위반 행위의 중대성, 오의성,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화된 처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MBC 보도국에서 일했던 방송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정을 냈습니다. 더불어 MBC의 부당해고도 인정했습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 MBC 뉴스투데이 작가로 일하다 계약이 일방해지된 A씨와 B씨가 MBC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서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와 B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부당해고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구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중노위가 서울지노위의 판단을 뒤집고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는 지난해 5월 이들에게 구두로 한 달 뒤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한 뒤 퇴사 처리했습니다. 이들은 보도국 관리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했고, MBC가 업무 내용은 물론 출퇴근 시간 등 근태, 근무 장소와 방식까지 관리했으므로 자율권이 있는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해당 퇴사가 부당하다며 서울진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